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인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서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버라는 용어는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용하는 용어죠. 그런데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서버는 어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설치된 성능 좋은 컴퓨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서버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서버의 엄밀한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서버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네트워크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동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웹 역시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중 하나죠. 이런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제공받는 쪽이 존재합니다.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개념상 서버라고 이야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서버는 그 자리에 있고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이 서버로 접속하거나 요청을 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수시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언제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의존하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존 관계는 네트워크에서부터 코드 레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서버는 분명 하나인데 클라이언트는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학습하고 있는 만큼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더 추가된다면 서버에는 많은 부하가 가해질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하를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는 그중 두 가지, 로드 밸런싱과 캐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 밸런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말 그대로 부하를 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드가 부하, 밸런싱은 균형을 맞추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를 여러 개 두는데요. 이 서버들이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보내는 요청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요청을 받아서 서버들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림에서 제가 스위치라고 적어두었는데 네트워크 장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트래픽을 나눠주는 데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엔진엑스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캐시라는 기법도 널리 사용됩니다. 캐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용이 큰 작업의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하여 비용이 작은 작업으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과 같이 음원 서비스에서 탑 100 같은 음원 차트를 제공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통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로 많이 듣곤 하는데요. 실제로 보통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에 존재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 탑백을 만들어내려면 해당 음원 서비스에 존재하는 음원들의 재생 데이터나 사람들의 반응 등을 조합하여 탑백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을 거고 탑백을 조회하는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와서 그걸 탑백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의 탑백과 10분 전의 탑백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생성된 탑백이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제공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와서 서비스에 미리 탑백 차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장해 두었다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이 오면 그걸 그대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리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주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올 필요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빠르게 응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1시간마다 갱신된 정보이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캐시의 신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캐시는 원래 신선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무조건 최신이어야 한다면 조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캐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봤던 네트워크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와 비슷한데요. 비슷한 이유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통신은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위에서는 많은 서비스들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역시 이 네트워크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따로 설명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와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내 PC 하나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애플리케이션의 서버로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PC는 하나인데 그 위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이 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PC지만 이 위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만 하나의 컴퓨터 위에 여러 개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서버 역시도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 위에 여러 개의 서버 애플리케이션들을 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서버와 클라이언트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나눠진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에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걸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코드 사이의 의존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의존 관계는 한번 이야기했었죠. 지금 이 코드는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 코드가 서버 코드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뭔지 두 코드가 각각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코드가 변경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더 이상 서버 메서드라는 서버 코드를 호출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다고 서버 쪽 코드가 변경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변경될 필요는 없고 코드는 잘 컴파일 될 겁니다. 물론 원래의 기능대로 실행이 되진 않을 겁니다. 서버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클라이언트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서버 쪽이 변경될 필요는 없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컴파일되고 실행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서버 쪽 메서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메서드 이름이 서버 메서드였는데 이게 서버 메서드 2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만약 코드를 이렇게만 바꾸고 컴파일했다면 컴파일 에러가 났을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메서드 이름인 서버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따라서 코드가 컴파일되기 위해선 서버 쪽 메서드가 바뀐 걸 반영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서버 메서드를 서버 메서드 2로 바꿔서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서버 쪽 코드의 변경이 클라이언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관계를 클라이언트 코드가 서버 코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에서의 물리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죠. 물론 네트워크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꼭 물리적인 관계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 로드 밸런싱과 캐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각각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PC나 서버 위에서도 여러 개의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코드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의존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서버와 브라우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